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세훈 씨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론조사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오차범위 안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드렸다. 앞으로 도와달라, 내 손을 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씨도 돕겠다.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다 라고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두 사람이 약속대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야권 단일 후보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을 몇 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4월 7일에 투표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4월 2일 투표입니다. 그러면은 열흘 남았습니다.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전투표를 하면은 표를 도둑맞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그때 광진에서 출마해가지고 졌을 때 사전투표에서 졌습니다.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졌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이 오세훈 씨도 솔깃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에 붙여본 결과, 이건 사전투표 및 개표 부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선동에 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력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사전투표론자들로부터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세훈 씨가 사전투표를 하자는 독려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문재인 성향이 가장 강한 60세 이상은 코로나 우려로 사전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있고요. 20대는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고 당일은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하면은 오세훈 씨는 자기 편 유권자들 보고 투표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말은 본투표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졌느냐? 사전투표 부정론을 펼치다가 결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정권 잡은 쪽에서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하자는 일대 캠페인을 벌릴 겁니다. 그때 오세훈 씨가 침묵하면은, 그럼 당신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라고 막 공세를 펼 겁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아직도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사전투표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돈 안 받고 박영선 씨 선거운동 해주는 자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다가 보니까 지지자들끼리도 서로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것을 합쳐야 됩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오세훈 씨가 갖지 못한 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중도층 또는 합리적 이 진보층까지 아우르는 이 안철수 씨의 이 지지층을 존중하고 그 협조를 받으려면은 안철수 씨를 잘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철수 씨를. 물론 안철수 씨도 오세훈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뭐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갔든지 하는 식의 약속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세훈 씨는 김종인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종인이 싫어서 오세훈 찍지 않겠다는 사람이 이번에 많았어요. 그리고 오세훈 씨는 자기와 격렬하게 싸웠던 나경원 씨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나경원 씨 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곡동 땅 문제는 이 박영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대응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하면서 오세훈 씨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지나쳐가지고 내가 관여했다는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즉시 사퇴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실수입니다. 이건 벌써 약하게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더 공세적인 문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민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합해서 1조를 주겠다. 디지털 화폐 1조를 주겠다고 한 거, 이거는 명백한 표 매수성 공약입니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다른 거 너무 벌리지 말고, 요새 한국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공약 많이 내어놓을수록 좋습니까? 공약을 20개 내어놓으면 그거 누가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저는 표 매수성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조 원을 이거는 부정선거 하는 거, 이게 부정선거죠. 이게 부정선거죠. 요사이 무슨 투개표 부정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권력을 앞세운, 이건 일종의 금권선거입니다. 금권선거. 그 다음에 선관위의 불공정성. 애국 시민이 단일화 빨리 하세요라고 자기 돈을 써가지고 전면 광고 내었는데, 이걸 선관위에서 법 위반이라고 해서 불러서 조사하는데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 선관위의 불공정성, 그것은 오세훈 씨가 지난 총선 때 아마 뼈에 사무치게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사전투표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동료로부터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